상암 월드컵 경기장에 물 한 방울이 똑 떨어졌어요. 1분에 2배씩 늘어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그 운동장 꽉 차는데 몇 분 걸릴까? 50분이라고 얘기해요. 경기장 규모에 따라서 조금 달라요. 근데 웬만한 경기장 다 비슷하대요. 그러면 50분에 꽉 차는데 49분에 물이 얼마큼 들어가 있을까요? 49분에는 반이죠. 절반이죠. 48분에는 4분의 1밖에 안 차 있죠. 47분, 3분 전에는 8분의 1밖에 안 차 있습니다. 4분 전에는 16분의 1밖에 안 차 있어요. 잘 보이지도 않아요. 5분 전 하면은 32분의 1밖에 안 차 있어갖고 이 큰 운동장 안에 32분의 1은 이만큼밖에 없는 거예요. 5분 전까지. 그래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무섭습니다. 근데 우리는 성장의 개념을 전년 대비 성장이라는 방식으로 생각해요. DJ 정부 때 5%거든요. 참여정부 때 4% 성장했어요. 그거 갖고 못 살겠다고 7% 성장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3%가 안 됐어요. 그런데 이번 정부 얼마 될 것 같습니까? 2%대 넘기 힘들 거예요. 3% 못 갈 거예요. 왜? 우리 지금 잠재 성장률이 2.3% 2026년까지 OECD 예측하는 게 그래요. 그래서 지금까지 14%, 15%짜리 금리를 떠가지고 집을 사고 이자 갖고 원금 갖고도 다시 저금을 할 수 있었던 시대는 끝났어요. 그러면 생각을 바꿔야 돼요. 지금까지는 고도성장기였기 때문에 일단은 쓰고 번다. 벌기만 하면 된다예요. 고도성장기에는. 지금은 일자리 문제가 나오는 순간부터 이건 저성장입니다. 저성장은 58개띠가 대표적인 고도성장의 이 베이비부모들입니다. 그 베이비부모가 50대가 돼갖고 작년에 보수로 돌아서가지고 안정기부 세력이 됐죠. 가장 확대지향적이었었는데, 그런데 이 58개띠가 어떤 의미를 갖냐면, 베이비부모가 보통 순투자자의 성장 기여자였는데, 은퇴를 하면서, 이제 은퇴를 시작했어요. 다 50대가 됐고, 순매도자가 되면서 축소기여자가 됩니다. 이들은 주식, 채권, 부동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매각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하우스 투어 얘기가 막 나오는 거는 고도성장일 땐 전혀 문제가 없는데, 가장 쪽수가 많은 이 양반들이 축소기여자가 되기 때문에 경제 전체는 축소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OECD가 보기에는 15년까지는 잠재성장률 3.8%, 2026년까지는 2.4%밖에 대한민국 성장 못할 거다. 지난 15년 저성장했잖아요. 5, 4, 3%. 그럼 이제 2%대로 그냥 쭉 가는 거예요. 자, 이 지점에서 대박을 꿈꾸고 벤처를 꿈꾸고 이러한 방식은 그야말로 틈새입니다. 우리가 WTO 이후에 전지구화라고 얘기하는 방식으로 경제가 바뀐 다음에는요, 우리에게 부여되는 게 뭐든가요? 벤처와 틈새라고 얘기합니다. 경영학에서 항상 그거 얘기했잖아요. 마케팅에서. 벤처와 틈새. 왜? 메인으로 못 가니까 너는 열심히 노력해갖고 틈바구니 위해서라나 잘 살아봐, 이런 얘기. 그럼 메인은 뭡니까? 거대한 금융자본과 거대한 소극적 자본이 아니고는, 소극적 기업이 아니고는 메인을 잡고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 또는 식량 또는 IT 이런 전 분야가 거의 대부분 메인은 이미 잡혀 있는 상태고, 그 중간중간에 우리가 요즘 유행하는 그 많은 앱들, 그죠? 앱이 메인은 안 되죠. 어플리케이션은 메인은 아니죠. 그렇지만 대박이 일부 나오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저성장으로 완전히 전환된 상태에서는 지금까지 주식회사 모델보다는 협동조합 모델로 많은 부분이 설득력 있게 갑니다. 자, 이런 설명을 드리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워요. 고도성장기에는 결혼해가지고 처음 샀던 식탁은 부부끼리니까 조그만 4인용 식탁을 샀었어요.
애들 어릴 때는 그냥 그렇게 썼어요. 한 10년 쓰니까 애들도 크고 식탁도 낡았어요. 어떻게 해요? 버리죠? 그럼 이제 나이 40대 때쯤 되면 버려요. 40 전후에서 제일 이제 날라다닐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식탁을 가서 삽니다. 한동안 내리서 구해줬어요. 그래도 역시 식탁은 원목이 좋죠. 원목 식탁. 거기다 이제 아무래도 폼들하고 친구들도 와야 되니까 이제 의자 6개짜리 세트 준비합니다. 원목 저런 거로 해서 의자 6개 얼마쯤 되죠? 네, 한 150, 200? 200. 네, 200 좋습니다. 200콜. 자, 200 주고 사요. 진짜 좋잖아요. 그게 우리의 고도 성장에 익숙한 우리의 소비 방식. 전 세계에서 옷을 가장 화려하게 입고 계절 바뀔 때마다 옷을 사는 나라는 우리나라. 네. 대한민국. 요즘은 이제 중국이 그 짓을 시작했는데. 네. 자, 그 정도로 벌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식탁을 샀습니다. 근데 우리가 미드를 보거나 아니면 유럽의 영화를 보면 이게 멀쩡한 놈이 훤한 대낮에 퇴근해가지고 애한테 전화해서 집에 기다리라 해놓고 마트에 잠깐 들려서 이만큼 사다가 집에 차 박아놓자마자 옷 갈아입고 나와서 자식놈하고 뚝딱뚝딱 드릴로 컵으로 막 난리가 나죠. 그래서 뚝딱뚝딱 만들어가지고 식탁 한 세트 만듭니다. 이때 마트에서 사오는 건 원목입니다. Do it yourself. DIY입니다. 그럼 원목 세트는 얼마일까요? 50만 원이 더블치겠죠. 잘 보세요. GDP를 계산할 때 대한민국의 고도 성장은 식탁을 사기 때문에 GDP에 2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성장이 정체됐단 말이죠. 60년대 이후에. 오일 쇼크 이후에는 선진국은 다 정체됐습니다. 다 2%, 3%. OECD 평균 그래요. 2%대.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더 이상 대박이 안 나기 때문에 지금 버는 걸 유지하면서 잘 써야 됩니다. 잘 쓰려고 하니까 200만 원 식탁을 못 사는 거예요. 계절마다 옷을 못 바꿔 입어요. 우리는 옷장을 확 열면은 입을 옷은 없어도 걸 데가 없고요. 식탁도 그렇게 해서 50만 원 재료를 갖다가 노동력을 자기가 넣어가지고 만듭니다. 어느 게 더 좋아요? 아들이랑 만든 거하고 사온 거하고 어느 게 더 좋아요? 사온 게 좋죠. 당연히 좋죠. 깔끔하게 나오죠. 근데 다시 10년을 썼어요. 그럼 다 낡아질 거 아니에요. 어느 걸 버릴까요? 사온 건 버리고 아들이 만든 거는 아니 10살짜리 놈하고 만들었는데 얘가 벌써 20살이 넘은 거예요. 버릴 수 있어요? 그 아이가 어려서부터 얘기했던 식탁 다시 수리해서 뚝딱뚝딱 다시 10년 지나면 장가가는 아들한테 키워요. 이걸 뭐라고 해요? 이것도 우리가 한참 유행했던 대리석 전에 유행했던 거예요. 앤틱 가구. 너무 심하다. 앤틱 가구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지금까지는 많이 생산해서 많이 버는 방식의 경제. 그죠? 많이 생산하고 많이 버는 경제였는데 전 지구적으로도 많이 생산이 이제는 부하가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생산을 해서 밀어내는 보통 푸시 마케팅이라고 했던 돈을 벌기 위해서 생산을 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밀어냈던 곳에서 이제는 생활이라고 하는 방식, 라이프 이코노미, 생활 경제로 바뀝니다. 필요한 것만 생산하는 방식. 필요한 것만 생산하는 방식. 볼까요? 이 핸드폰이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원가요? 얼마 주고 사냐고. 실제 돈 들어간 건 23만 원. 그리고 나중에 갚아야 될 것까지 계산해 보니까 한 100만 원 돈 되더라고요. 100만 원이 쓰다. 저게요 6년치 쌀값이. 그렇지. 여러분들의 6년치 쌀값. 근데 1년에 한 거죠. 그리고 고도성장에 취한 것은 우리만 취한 게 아니라 정부와 행정도 취해 있습니다.
지방재정 자립도 51%, 분단이 16%, 식단이 36%밖에 안 되는 것들이 뭔 짓거리라는 거거든요. 자기 지방세로 월급도 못 주는 지자체가 100개가 넘으면서 일본에 파산한 유가리 신호가도 지방재정 자립도가 더 낮은 놈들이 뭔 짓을 하고 있냐면 이런 빌딩을 짓겠다고 청사를 100층짜리를 짓겠다고 난리 버거지를 피운 게 불과 몇 년 전에 2010년 기사예요. 조선일보 기사니까 정확하겠죠? 조선 믿어요. 최고 기수입니다. 국가국세 싱가포르. 그래서 앞으로 고도성장, 성장률 이런 얘기 절대 믿지 마시고요. 저성장으로 간다. 또 한 가지 심각한 문제는 우리가 25살까지 부모 밑에서 살다가 55세까지 30년 동안 죽어라 일하고 애들 장가 보내고 그리고 나서 55세 이후에 70, 인생 70, 고래희, 고희 이부터 귀했다. 희귀했다. 고희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15년 인생을 노후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 계획도 어떻게 잡았냐면 IMF 이전에 예금금리 10%를 기준으로 잡았어요. 근데 15년 사이에 그 모든 게 깨집니다. 여러분들 재수가 좋으면 몇 살 살 것 같아요? 500년. 재수 좋으면 90살 삽니다. 네. 여러분들 재수가 없으면 몇 살 살 것 같아요? 재수 없으면 몇 살 살아요? 무병장수가 아니라 유병장수이기 때문에 가장 지랄 같은 게 의료입니다. 영원입니다. 그래서요, 지금까지 라이프 사이클이 25세 독립, 55세 은퇴, 70세 꼴까닥이라고 했던 라이프 사이클이 그렇게 살았는데 이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요번에 고령연금 지금 문제되는 것도 다 그거고요. 지금 우리 사회 복지가 경제민주화가 쌈박질 지들끼리 하지만 기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저성장으로 들어왔고 그리고 고령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구의 구성이 피라미드가 아니라 종형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옆 피라미드까지 가는 거 아니냐라는 거잖아요.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지금은 많이 벌겠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아껴서 정말 잘 쓰겠다. 가늘고 길게 살겠다. 그러려면 대박을 꿈꾸는 주식회사가 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협동조합이 혼자 갖고는 안 되니까 가는 거예요. 최근 IMF 때 귀농귀촌했던 거는 망하고 도망간 거였어요. 2008년 이후에 귀농귀촌은 어떤지 아세요? 다릅니다. 작년 귀농귀촌이 27,000인가 되는데요. 추세적으로 늘어나는데 이 귀농귀촌이 은퇴자하고 젊은 사람이 같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우리 농촌 인구가 18%예요. 선진국이 한 25%. 앞으로 한 7% 정도 이상이 실제 농촌 지역에 가서 살게 될 거라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왜? 서울에서 한 달에 3, 400 있어야 살아요. 같은 삶의 질을 유지하려면 지방 중소도시나 농촌으로 들어가면 절반으로 삽니다. 32평 아파트를 15개 살래, 32평 아파트를 1억에 살래. 그런 겁니다. 아까 탁자하고 똑같은 방식이 만들어져요. 자, 70까지 프로그램을 짰는데 90까지 살려면 방법은 90까지 늘어뜨려야 되는데 생활비를 적게, 그 다음에 일자리고 소소하게 70 넘어서도 할 수 있는 일, 정년이 없는 일, 그러면서 속된 말로 쪽팔리지 않은 일, 구박받지 않는 일,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일, 그게 아주 작은 규모의 농업에서부터 시작해서 농촌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농업 쪽에서는 지금 로컬 푸드와 같은 지역 공동체, 지역망들이라고 하는 것이 최근 몇 년 사이에 폭발적으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관점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삶에 대한 관점이 바뀌어야 협동조합이라는 걸 만들어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생각은 주식회사 뺨치게 가 있는 사람이 유행한다고 협동조합 만들면 그건 협동조합 아닙니다. 벌써요, 몇몇 조폭이 자기 조직을 협동조합으로 양성화했어요. 실제로 채권 추심 협동조합 이런 거 있어요. 진짜로 등록해요.
할 얘기는 많지만 이제 다 그냥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거는 하나 보고 가세요. 협동조합. 돈 낸 놈이 다 가져가는 게 주식회사입니다. 이용한 사람이 다 가져가는 게 협동조합, 소자협동조합. 참여한 것만큼. 그 대신 무임승차는 싸늘하게 보복을 해. 그래야 조직이 움직여요. 그 중에서도 소비자가 출자해서 소비자들이 만든 거는 생활협동조합이라고 해요. 소비자협동조합이죠. 그 다음에 저희 회사처럼, 저희 조직처럼 일하는 사람들이 출자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가져가는 방식을 노동자협동조합, 프랑스식이죠. 우리 법에서는 노동자를 싫어하잖아요, 대한민국은. 그래서 직원협동조합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안에. 그 다음에 사업자협동조합, 이게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사업자협동조합.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지금 은퇴하는 사람들, 우리나라 서비스에서 자영업자 비율이 OECD 평균의 2배가 훨씬 넘습니다. 그래가지고요, 다 망해요. 지금 은퇴에 나와갖고 치킨집, 빵집, 초창기 다 망했잖아요, 식당. 왜 망하냐? 프랜차이즈에 걸리기 때문에 능력이 없어요. 프랜차이즈에는 기본으로 20, 30% 줘야 되잖아요. 프랜차이즈에 걸린 업종은 사업자 협동조합으로 최고입니다. 빵집, 그러니까 저 수원 사는데 수원 권선구 빵집 협동조합, 영통구 빵집 협동조합, 영통구 치킨집 협동조합, 영통구 부대찌개 협동조합. 대박입니다. 그러면 기존의 프랜차이즈보다 훨씬 수익성도 높고, 그 다음에 지역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재료로 화학적인 재료들을 쓰지 않고 공급이 가능하죠. 선진국의 로컬푸드라고 하는 먹거리 체계가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것이 기존의 민법과 상법,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것은 주식회사와 같은 상법의 돈 버는 법인과 민법의 사단법인 같이 비영리 법인만 있었는데 그 가운데를 딱 만들어 놓은 게 협동조합 기본법입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에는 두 개의 공익을 가져갑니다. 일반 협동조합은 공통의 이익, 구성원, 조합원들의 공통의 이익, 완전 사익이 아니라 공통의 이익이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협동조합은 공공의 이익. 이렇게 됨으로써 경제가 하나의 전체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영역이 없었던 거죠. 이거 그냥 파일 주고 가실 테니까 두고 갈 테니까요. 그러니까 나중에 최경호 대표한테 받으세요. 지식은 여기에서 WTO 출범과 함께 전 세계를 작살내는 것 중에 하나가 지적재산권입니다. 지적재산권을 일정 정도 보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인간의 창의성과 혁신이라는 것을 가요. 근데 이게 과도하게 행사하게 만든 게 WTO 규정이에요. 제일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종자입니다. 종자. 자연이 만들어놓은 종자에다가요, 약간의 돌연변이가 생긴 걸 갖다 등록만 하면 내 거가 단 한 놈도 그거 못 심어. 심었다가는 그거만큼 벌금이 내요. 아까 얘기했던 초국적 기업, 몬산토 이런 게 다 그겁니다. 결국 WTO 규정에서 지적재산권이라는 것조차도 실질적으로 이런 거예요. 따라다 있죠. WWW. 혁신이었죠. 돈 벌었나요? WWW 만든 사람이? 아니죠. 그러면 리눅스는 공유의 경제라고 하죠. 지식은 인류 역사와 같이 쌓여온 거지 어느 한순간에 하나가 존엄한 게 절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은 그런 걸 얘기하고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협동조합에서 제가 추천하는 것 중에 하나, 동네에서 아침밥 같이 먹는 아침밥 협동조합. 동네 아줌마들하고 모여가지고 요새 커피 내리는 사람 뭐라 그랬죠? 바리스타. 오케이. 한 사람만 바리스타 교육받고 와서 카페 협동조합. 기본빵 되잖아요. 아줌마들 모이면. 그죠? 매출 되죠? 네. 동네 아저씨들 선술집 협동조합. 자, 유럽에서 마을이 살아있냐 죽었냐를 평가하는 지표 중에서 가장 상징적인 게 퍼브입니다. 동네 선술집이 있는 동네는 살아있는 동네.
요즘에 우리 대한민국에 몇 가지의 제대로 된 수술이 있나요? 그죠? 네. 그거를 아주 오픈된 선술집 형태로 동네 아저씨들이 협동조합으로 만들어요. 돈을 무지하게 좋게 쓰게 됩니다. 술은 만취까지는 안 하고,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거, 음주운전 안 하죠. 아줌마들이 감시하려면 옆에 카페 협동조합 놓고요. 카페 협동조합 만들어 놓고 노닥거리려면 애들 문제가 생기니까 유치원 협동조합을 옆에 만들어 놓습니다. 유치원 협동조합까지 만들면은 그 힘을 몰면은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 병원 협동조합까지 갈 수 있습니다. 안성에 가면 5천 가구가 모여서 안성 의료협동조합이 있고요. 이거는 예방의학 중심입니다. 식구들까지 하면 한 2만 명, 안성 인구의 20% 이상의 협동조합입니다. 주치의 제도를 운영을 해요. 어느 정도냐면요. 의사가 8명, 한방, 치과, 약 다 있고요. 정밀 건강검진하는 시설까지 있고 병원 5개. 믿어집니까? 간호사 포함 직원 108명. 연매출 160. 된다니까요? 어떻게 개인이 우리가 의사가 아니고 병원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하지만 협동의 힘은요, 주식회사가 자본을 모으듯이 협동조합의 자본을 모으는 협동의 힘은 이렇게 파괴되고 있어요. 네, 협동조합. 이게 원주 사례인데요. 1년 매출 1억 미만의 조그만 조직도 있고, 신협도 있고 합니다. 전체 겉껍데기로 하면 한 2천억, 실제 돌아가는 돈 한 200억 볼 수 있을 텐데요. 농민이 생산하고 소비자가 유기농을 먹으려고 생협을 만들어요. 근데 떡도 먹고 싶어요. 그러면 떡공장을 만듭니다. 떡공장을 다른 데서 아니면 떡공장을 만들어버립니다. 그 연결고리에 서로 출자를 해줘요. 이거를 지역 협동사회경제 리스크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주식회사 방식을 취한다 하더라도 법인격은 주식회사라 하더라도 운영 시스템 안에서는 얼마든지 협동적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 많이여야 한다라는 그렇게 할 이유는 없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의 제도상으로는 주식회사를 그냥 만들어 놓고 가도 되고 영농조합법인에도 관계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각각의 경제조직들이 같이 결합할 수 있는 거예요. 협동조합과 협동이죠. 생산유통, 가공, 소비자, 사회서비스, 교육, 신용, 문화, 환경생태에 이르기까지 지역의 생활과 관련한 모든 것들을 같이 해결해 가는 시스템입니다. 아마 대한민국에서는 그 원주 지역이 가장 오랫동안 그 옛날 지역순수경을 포함한 그런 영향을 받아서 가장 오랫동안 이런 풀뿌리 경제가 살아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외국의 협동조합의 사례는 나중에 파일 다 받으셔갖고 공부 꼭 하세요. 몬드라군이나 이태리의 볼로냐나 스위스의 미그로나 굉장히 스위스가 지금 폼나지만 유럽에서 되게 못 살고 구박받고 용병으로 나가서 돈 벌어오던 병신 같은 애들인 거 알죠? 네, 제일 불쌍합니다. 오죽하면 그 일형태 아들 머리 위에다가 사과놓고 팔 쏘고 막 거울이 아버지 아니에요? 스위스 국민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윌리엄 텔이고 2위가 이 미그로를 창업한 사람. 그 다음에 뭐 아인슈타인과 뭔가 뒤에 사람들은 우리가 다 아는 사람인데 2위만 몰라요. 근데 2위가 누구냐면 유통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일정 규모가 됐는데 그걸 직원들한테 주식을 확 나눠주고 나서 출자해갖고 협동조합을 확 바꿔버렸습니다. 스위스 전체 소매의 20%를 미그로 협동조합이 거의 독점을 했습니다. 컵스위스라고 하는 협동조합까지 포함하면 두 개의 세력이 40% 이상의 스위스의 소매를 장악을 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까르프라고 하는 전 세계 최고의 유통업체가 스위스에 들어왔다가 매장 전체를 컵스위스한테 매각하고 도망갑니다. 협동조합은 규모가 안 된다? 아닙니다. 그것도 가능합니다. 단 출발은 지역에서 작은 구성원들이 건강하게 협동조합을 해나갈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멋진 사례가 나오고요. 농업 관련 부분을 생각하고 생각 바꾸기. 파워포인트 써보신 분 있죠? 왼쪽 그림, 오른쪽 그림이 똑같은 겁니다. 근데 여기 파워포인트 기능에는 맨 앞으로 보내기와 맨 뒤로 보내기가 있어요.
얘는 글로벌을 맨 앞으로 보는 거고요. 얘는 지방을 맨 앞으로 보는 겁니다. 이리저리 국가는 가운데 끼는 거고요. 어때요? 똑같은 그림이 이렇게 다를 수 있어요? 지금까지 지난 30년의 신자유주의 글로벌 체제는 이거였고요. 시장을 우선하고 국가는 규제를 철폐하고 작은 정부로 가고 꺼져 있고 시장이 다 해결할게. 이거 이 그림입니다. 반은 덮쳐 있다. 왜? 내가 여기 살고 있는데 여기서는 안에 찌그러져 있었는데 내가 여기 살고 있는데 연관하죠. 저와 영역, 지역에서 출발하는 경제조직으로서의 협동조합. 협동조합은 지역을 기반으로 합니다. 스페인의 몬드라곤도, 캐나다의 퀘벡. 마지막입니다.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합니다. 누가 이길까요? 조건에 따라 다르죠. 환경이. 네, 배우는 대로 하세요. 토끼가 이겨요. 자, 모범생들은 거북이가 이긴다고 해야지 토끼가 이긴다라고 하면 왠지 도덕적으로 안 될 것 같죠. 네. 나쁜 놈. 그렇게 교육받아왔고 그렇게 훈련받아온 게 대다수입니다. 토끼가 낮잠을 자도 하늘이 북쪽나도 토끼가 이깁니다. 그러니까 어떤 영악한 놈이 토끼와 거북이 경주를 해서 성실한 놈이 이긴다라고 교훈을 가르치려고 했지만 사실은 산 위로 올라가는 경기 규칙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고정 불변으로 해놓습니다. 산 위로 올라가게 해놓고 요거는 고정이고 나머지 변수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봐. 전 세계의 초국적 기업과 자본과 은행과 이런 것들의 유리한 기존의 조건들은 그냥 두고 나머지 놈들은 틈새든 뱀새든 열심히 노력해봐. 99% 망하고 한 놈이 대박나서 평균적으로 비슷하게 가봐. 규칙을 잘못 만들어 놓고 공정하지 않은 규칙을 다른 방식으로 돌려쳐가지고 규칙을 해나갑니다.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합니다. 누구한테 미팅을 하실래요? 의무적으로 100만원 빵입니다. 네, 이제는 도덕적인 거 필요 없습니다. 왜? 도덕보다는 돈이 먼저. 그래서 누가 이깁니까에서는 거북이가 이긴다라고 도덕적 판단을 하지만 돈을 버는 순간에는 도덕은 전혀 관계없고 아까 말씀드렸죠. 인간, 자연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돈 자체는 돈을 번다라고 하는 순간에 100% 토끼에 봅니다. 네. 그때는 경기의 규칙이 산으로 올라가는 것이에요. 합리적으로 판단하면 토끼가 무조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배팅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하는데 100만원 빵 하자. 다 토끼한테 걸었어요. 제가 게임의 운영자였는데 토끼와 거북이를 데리고 경주를 하러 갑니다. 바닷가로 데리고 가서 섬까지 갔다 오라 될 겁니다. 그렇죠. 누가 이겨요? 자, 이제 게임의 규칙이 중요하다는 게 드러났죠. 지금까지 우리가 게임의 규칙이 일반적으로 단기 주주 이익 극대화라는 규칙 하에서 모든 걸 맞춰왔습니다. 그렇지 않은 방식으로 이야기해보자라고 하는 것이 협동조합입니다. 그 대신 협동조합으로 가기까지는 굉장히 고난의 과정이 있습니다. 뭔가요? 공정한 게임의 규칙을 만들어야지만 그 다음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팀들 또는 누구나 갖고 있는 이상들은 협동조합에 훨씬 더 가깝지만 현실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좀 더 냉정하게 진정으로 재수 없으면 100살까지 살아야 하는 나의 삶의 미래를 보고 나의 삶을 어떤 방식으로 재편할 것이냐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과 같이 할 거냐가 협동조합의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우면 여러분들의 아까 와서 저는 정체를 모르겠다 했잖아요. 이 정체를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신용 대표랑 저랑 각오를 좀 하나 칠 거거든요. 네, 진짜 여러분들 100살까지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살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겁니다. 진짜로. 근데 그거를 성공하는 거는 세계원 대표하고 제가 만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얼마만큼 협동의 DNA로 바꿔서
새로운 기업사회를 건설할 때마다 그래서 같이 살자고.